영어로 말하는 자유, 오늘부터 데일리 절대 영어를 시작합니다. 그 첫날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영어를 학습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영어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을 15시간 학생들 기준으로, 어른들은 좀 더 많이 하면 되겠죠.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갖도록 한 절대 영어를 만든 김양섭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갖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혼돈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외국어일까요? 아닙니다. 영어는 절대로 외국어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외국어 맞습니다. 중국어 외국어 맞고요. 프랑스어 외국어 맞고요. 독일어 외국어 맞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는 세계인의 공통어입니다. 그럼 내가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나의 언어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일이죠? 유럽에서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못할까? 대한민국 영어가 아무리 영어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모든 면에서 탁월한데 말이죠. 제가 15시간 만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 이틀이죠. 이틀 만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고 감동하고 행복하고 나중에는 울분을 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될 영어를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제가 이틀 만에 영어가 돼, 15시간이면 영어가 돼, 이 얘기를 대학 동문들한테 하면은 동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30년 동안 해도 영어가 안 됐는데 이틀 만에 영어가 돼, 이 친구야? 뭐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전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어떻게 20년, 30년 했는데 말이 안 되냐? 전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라는 건요, 하루 하면 하루치가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한 달 하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게 언어고요. 우리 애기들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언어가 트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요즘 새로운 노래 나오면 하루면은 다 따라, 그게 다 언어입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이 탁월한 민족이 영어만은 안 될까요? 지금부터 속 후련하게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30년, 한 나라의 언어를 20년, 30년 했는데 대부분이 말을 못한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질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20, 30년 했는데 말을 못한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원인이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질환일 리가 없죠. 탁월하죠. 전 세계에서 최근에 들어서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건 탁월합니다. 근데 영어만큼은 여전히 최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다 그 원인을 얘기를 안 합니다. 다 우리 거 좋아. 이거 한번 해봐. 우리 거 좋아. 한번 해봐. 다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대한민국 영어는 안 되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부터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프면 원인부터 찾아야죠. 원인은 못 찾고 약만 처방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6문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었지?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 살았니? 저 빌딩은 언제 무너졌어? 너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니? 누가 그들에게 야단치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이 6문장을 정확하게 영어로 아무 생각 없이 구구단처럼 7, 8, 2, 56 하듯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입니다. 이 6문장은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의 실력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미 배웠던 거라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 97%가 여기서 브레이크 걸립니다. 아무리 영어를 강의하는 입장에 있고요. 학위가 영어 학위가 갖고 있고요. 토익이 900점 이상 돼도요. 이 6문장에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면 나와야 되는 이 문장이 영어로요. 안 나와.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란 얘기죠? 언어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김양섭 박사하고 더불어 한번 잘 해보자고요. 원인을 먼저 명쾌하게 밝히겠습니다. 원인 규명도요. 간단한 원인 규명이 있고요. 좀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한 원인 규명부터 해볼게요.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산수와 수학의 비교를 가지고 비유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산수는 당연히 사측 연산을 말하는 건데
뭐 수학의 범주 안에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갈랐습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한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산수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맞습니다. 근데 산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특히 구구단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구단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터야 되는 겁니다. 즉 산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구구단을 3일 만에 틀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어떤 친구들은 1년이 가도 못 트는 산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평생 못 트는 산이 있고요. 자, 그러면 산수가 안 튼 상황에서 수학을 20년, 30년 함수 방정식 미적분 배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는요, 저절로 돼요. 빼기도 저절로 된다고 치고, 구구단 하나를 갖고 따져보자고요. 이 구구단은요, 본인이 틀 때까지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7, 8, 2, 56, 8, 8, 2, 64가 나오도록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최소한 3년 동안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 단단히 10단, 100달이 꽤 습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탔던 겁니다. 자, 한번, 근데 산수를 트지 못한 상황에서 수학을 아무리 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영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영어에도요, 반드시 터야 될 게 4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사칙이라고 제가 발견했고, 정의했고, 체계를 세웠던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다만 아는 건데, 쉽게 정해 구구단을 받아들여서 알았어요. 근데 7, 8, 2, 56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인 겁니다. 왜? 그 스스로 터야 되는 그 시간적 개념이 없었던 거죠. 국가적으로도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없었고요. 즉 반드시 터야 될 게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계 자체에서도 이거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지난 100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틀 수가 없었죠. 즉 산수가 안 튼 상황에서 아무리 20년, 30년에도 영어가 될까?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절대어는요.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뭐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치면 안 되는 산수를 이 김양섭 박사하고 더불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짧은 시간 15시간 만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 그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갑니다. 좋죠? 한번 해보시자고요. 구체적인 원인 한번 볼게요. 자, 3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무현상이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산무현상. 산무. 자, 한번 보실까요? 3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이런 책으로 공부해서 그 책이 뭐 잘못했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책 속에서 영어가 있는 영어 책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 영어 시간에 훌륭한 강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을까요? 이거는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말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입에서 영어로 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나와야 돼요? 대화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회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김양섭 원장이 밝힙니다. 모든 언어는 대화하려고 배운다면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흘러야 됩니다. 즉,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는 한글에서 영어로, 일본어를 배울 때면 한글에서 일본어로, 일본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면 일본어에서 중국어로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역순으로 하면 그것은 그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될, 그래서 말이 터야 될 언어를 가지고 안 했던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유럽에서 10년 났다고 그랬죠.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20년, 30년 공부하는데 저 탁월한 민족이 왜 영어가 안 될까? 사실상 우리는 영어를 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이해만 했던 거죠.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대학에서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동설설에 지동설이 나왔다. 천동설이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 즉, 영어에서 한글로 하는 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옛날에 한글로 영어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건 영어 문장을 한글로 읽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말 문장이든지 영어 문법에 맞춰서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절대영어의 모든 교재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답에 뭐가 있죠? 영어가 있고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전환으로 해서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는 일무라면은 절대영어는 일유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복잡한 영어를 어떻게 습을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이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한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수, 방정식, 미적분 같은 어느 나라 민족들은 연습을 안 해요. 뭐만 연습을 했냐면 자연 발상적으로 구구단을 연습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구구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3년 이상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연습을 했던 거죠. 왜 구구단만 연습했을까요? 구구단이 터야 셈의 자유가 되거든요.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가 돼요. 구구단이 안 되면서 함수 방정식 한다고 뭐가 될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즉 수학에서는 이것만 하면 셈이 된다는 셈의 자유가 된다는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것을 김양섭 박사가 발견을 했고 창안을 했고 체계화시켰던 겁니다. 즉 영어는요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전환해서 입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정확하게 6개 패턴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자, 안 했지만 영어 전공자들에 가서 이 특강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모든 언어에서 영어를 학습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다. 그래서 노벨상감이다 라는 평가를 제 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개의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래서 6PA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것만 하면 일단 말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6PA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 없었는데 절대영어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학습은 학과 습이라는 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거고요. 습은 머리에 윤 지식을 몸으로 배워 나오도록 하는 거죠. 학과 습의 비율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을 치든 손흥민이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어느 정도가 비율이 좋을까요? 5대5, 6대4, 4대6? 놀라지 마십시오. 학과 습의 배율은 어느 거든지 1대 99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 체르니 40을 우리 어린 소녀들이 연주하려면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입니다. 근데 이론적인 학은 30분 분량도 안 됩니다. 이미 기초 이론을 다 띈 아이가, 그죠? 체르니 40을 악보 12장을 덩그러니 보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네, 시간성으로 보면 1대 99 맞죠? 손흥민 저 훌륭한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수십 년 동안 학을 했습니까? 습을 했습니까? 습을 한 거죠. 구구단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7, 8이 56, 8, 8이 64. 잘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기적을 얘기한 겁니다. 왜? 구구단 안 썼는데요. 안 썼는데 어떻게 7, 8이 56, 8, 8이 64가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했어요.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연습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발음을 하려면 10,000번을 외칩니다. 공자님이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학, 이, 시습, 불력, 여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좋지 아니한가. 여기서 때때로 시자가 학에 붙었습니까? 습에 붙었습니까? 학, 이, 시습, 습에 붙었던 거죠. 습을 무수히 하라는 뜻을 이미 성형께서는 얘기했던 거죠. 자,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 학에만 몰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박사학위도 1% 학에, 토익 900도, 내신도 1% 학의 내용입니다. 절대영어는 어떻게 15시간 만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되느냐? 이 이론적인 논리만 갖고도 1시간 학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계속 연습으로 이미 정해진 패턴을 구구단처럼 연습만 하면 되지 거기에 가르칠 필요가 어디 있고 또 선생으로서 이렇게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대입해서 자꾸 말하는 연습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갈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영어는요, 뭐가 없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 1모. 두 번째 뭐가 없다?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가 없었다. 세 번째 뭐가 없었다?
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절대 영어는요, 철저하게 99%의 습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를 하면서 마지막은 한글에서 영어로 합니다. 해보실까요? 자, 한글에서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거 종교적인 멘트 아닙니다. 뭐 부처님도 좋고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택하라는 전제 조건을 가셨어요. 자, 비교하는 겁니다. 왼쪽을 가지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이 나오냐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른쪽을 택하시면 어떤 한글인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 한국인 여러분들, 왼쪽 선물을 택하겠습니까? 오른쪽 선물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뭘 하고 싶으세요? 영어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한글이든지 영어로 말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어떤 말이든지. 그러면 공부를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죠. 했나요? 안 했어요. 이 시간도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교육계가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숙 박사는 절대 한국어도 완성시켜 놨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3권으로 12장르를 거쳐서 발음에서 리딩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각 15개국 언어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판인 영어에서 한글로 된, 즉 영어에서 한글을 누가 하는 공부라고요? 미국인이 한글을 공부할 때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인이 돼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번 달려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섹터를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대화하려고 배웁니다. 그러죠? 절대로 독해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출장하고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묻고 답하기 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하고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독해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요, 묻고 답하기인데 제가 지금 반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원장님. 어떻게 해요? 답하기는 하지 맙시다. 묻기만 합시다. 답하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전제를 내립니다. 그럼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논리력이 있어야 되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어든 일본어든 아프리카 추장말이든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 별것도 아닌 건데 모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천만 문장을 주고받아도 그 질문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힌트를 드릴까요? 자, 이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집이 어디세요? 자, 첫 번째요. 집이 어디세요? 라고 하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라고 대답하겠죠. 그게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게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여기 하나고요. 그러면 대답이 샌드위치, 뭐 된장국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아침에 된장국 드셨어요? 짜장면 드셨어요? 아침에 삼겹살 먹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 무엇 타고 왔습니까? 대답은 지하철 타고 왔어요. 뭐 버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힌트를 드렸는데 감이 잡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의문사 인터로거티브라고 합니다. 자, 이 육하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말하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 질문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육하원칙이 들어있느냐 의문사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질문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살아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나오겠죠. 택시 타고 왔어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나오겠죠. 된장국 먹었어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이 나옵니다. 의문사 없는 질문은 영어로는 Are you Korean? 그러면 Yes, Oh no 하면 되고요. Can you play the golf? 하면 Oh no, Oh yes 하면 되는 거예요. Yes나 No로만 해도 대화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 의문사가 있는 질문요.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서울이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된장국이요. 뭐 타고 왔어요? 택시요.
질문은 문장으로 했지만 대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명사 하나로만. 그게 전부 답니다. 자, who is he? 그는 누구예요? My friend, 내 친구야. What is that? 저거 뭐예요? my bag. 내 가방이에요. 언제? When did you get up in the morning? 언제 일어났어? 7시에.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아요? 미국, 아메리카. 그죠? 그 다음에 왜? 또 공부하라요. To study. Which? 어느 것? That. How? 자, by car. 차로. 즉, 모든 대화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뭐만 쓰면 돼? 묻기만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죠. 네, 묻기만 하죠. 영어 할 때 묻기만 하죠. 일본어 할 때도 묻기만 하죠. 중국어 할 때도 묻기만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독해냈냐고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서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떠듬 말도 못하면서 셰익스피어 영어 원문을 뭐하러 해석을 했냐고요. 쓸데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업에서 연수를 하면 이틀 15시간 연수를 하면 기업인들도 그 누구들도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 국가에 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묻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언어학습 순서가 탄생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정립을 이제 해봅니다. 언어학습 순서라는 게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듣기도 해야 되겠죠. 뭐 문장도 해야 되겠죠. 단어도 해야 발음. 절대 그런 거 다 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뭐 무슨 영어 다 뭐 이런 게 아주 혼란스럽죠, 머릿속에. 근데 됐나요?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다 안 됐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서. 왜냐하면 뭐 그 무슨 여러분들 귀에 회자되는 그런 모든 영어들은요. 수학으로 치면 함수 이후 것들이에요. 그죠? 최소한 내가 영어 산수는 텄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수를 안 튼 상황에서요. 아무리 함수 방정, 구구단이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함수 방정식 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영어를 배울 때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애기들이 옹알이 끝난 다음에 언어로서 사회적인 사회인으로서 애기도 사회인이죠. 엄마 아버지하고 첫 포문을 여는 게 뭘까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영어로 해볼까요?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거죠. 그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모든 언어학습의 순서는 뭐 물론 기초 단어는 다 했다고 치고요. 떠듬이라도 발음할 수 있다고 치고요. 말하기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애기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애기들은 지금 들을 귀가 없어요. 단어도 안 되고 영양도 안 되고. 그런데 무수히 많은 대답을 해주죠. 이건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도 해주고요. 근데 얘는 듣지도 않고 뽀를 돌려고 딴짓하다가 또 와서 또 이게 뭐야? 천연덕스럽게 또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귀가 트이는 겁니다. 귀가 트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외국인들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들립니다. 그걸 계속 할 때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점점 들리기 귀도 습이돼야 되는 거죠. 귀도 외국 언어로 계속 적셔야 되는 건데 질문을 안 하는데 적셔질 리가 질문은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이게 다 제가 체험한 거고요.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하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 그 아이가 우리 한국말을 공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3살짜리, 2살짜리가 어디 학원에 다닐 일도.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당돌한 말을 또랑또랑 잘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다 착각합니다. 얘들이 천재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자연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문장력도 생기고요. 어휘력도 생기고요. 발음도 좋아지는 게 저절로입니다. 최소한 학습자가 해야 될 일은 영어로 말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어 학습이 이쪽으로 흘렀나요? 안 흘렀던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에. 절대 영어에서 이거를 단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것도 결국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바꿔서 질문을 할 때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수없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 대답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정확하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다. 이거 수천만 영어 문장이 이것만 잡아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발음은 나중에 신경 쓰는 얘기죠. 기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질문 6팩터만 숙달되면 회화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명칭을 6PA, 6 Patterns of Asking이라고 명칭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들어갑니다. 영어 회화라는 것은요, 우린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문고에 가면 수백 권의 책이 영어에서 한글로 되어 있죠.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수천만 문장의 영어 문장은 우리말 서술에 따라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동사 패턴 1PA, 두 번째 2PA 일반 동사 패턴, 세 번째 3PA 진행형 패턴. PA는 아까 뭐라 그랬죠? Patterns of Asking, 질문의 6가지 패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PA 현재 완료, 그 다음에 5PA 패턴 수동태, 6PA 의문사 주어를 우리말 서술로 해서 또는 문장 자체를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패턴이면 그 패턴은 100% 의비주나 순으로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는 뭘까요? 나머지로 나열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의문사와 나머지는 왜 가로를 쳤을까요? 없으면 빼란 얘기죠. 의문사가 없으면 비주나로 하면 되는 거죠. 너희 아버지 의사이셔? Is your father a doctor? 이런 식으로요. 자, 일반 동사 패턴이다 그러면은 그 패턴이 의조 주동나 패턴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진행형일 때는 의비주 똥나로 흐릅니다. 똥은 왜 똥이란 말을 쓸까요? 똥만 나오면 다 웃죠. 동사의 ing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뭐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now? 이렇게요. ing. 현재 완료는요. 의해주 돈나 해는 have, has, had가 되겠죠. 돈은 eat, ate, eaten 했을 때 과거분사 eaten을 말한 거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 당해졌을 때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어? 했을 땐 의비주 돈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돈은 과거. When was that house buil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문사 주어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독특한 문장이죠. 누가 내 물을 마셨냐? 다른 건 주어가 따로 있지만 이거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죠. 그러면 의동나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내 걸로 만들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요거 관련돼 잡는 시간이 제가 볼 땐 1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가장 큰 문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문법들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20점짜리 영어 20점인데 15시간을 저하고 한 뒤에 한 달 후에 90점을 맞습니다. 왜 90점을 맞았을까요? 6PA 패턴을 하다 보면 영어 골격이 확 잡힙니다. 오히려 1등급 애들보다 실용적으로 확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영어 공부가 안 됐죠. 20점인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고이 굉장히 어렵죠. 단어도 어렵고요. 근데 일단 골격이 딱 잡히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신이 나서 할만해. 근데 아직도 깝깝한 게 뭐죠? 단어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시험 보는데 3, 4, 5가 시험 본대요. 단어가 150개 정도 외우죠. 단어가 외우고요.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지면 그 다음 현상이 뭘까요? 고2의 문제지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내신은요, 무수히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고 오답만 정리하면 내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90점 맞았죠. 그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걸 6P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문장에 앞에서 했던 6문장 비슷한 거, 넌 어디에 있었니? 왜 내가 널 만나야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어? 누가 저 건물을 지었니? 6문장이죠? 6문장이 아닙니다. 수천만 영어 문장은 똑같이 이 6문장의 형태대로 비율별로 줄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 서술어가 뭐죠? 이 서술어 어뜸꼴을 가지고 따집니다. 있었니는 있다가 어뜸꼴이죠. 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한 번 더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비동사에 들어갑니다. 영어로 말할 때. 그러면 비동사 패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 김양섭 원장하고 무수히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아, 맞네. 이것만 오늘은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where were you today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내가 널 만나야 하는데, 이것은 으뜸꼴이 뭐죠? 만나다잖아요. 만나다. 그러면 비동사,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명사이다 뭐예요? 의사이다. 의사이니? 네가 왕이냐? 이런 거죠. 형용사다는 뭐냐? 아름답니? 예쁘니? 왜 이렇게 더럽니? 네 방은? 이런 식입니다. 장소에 있다는 부산에 있었니? 서울에 있었니? 꿈속에 있었니? 그런 세 개가 아니면 무조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사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의조주동사에서 말을 하면 why must you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why shoul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진행형은 고자만 들어가면 동사에 고자만 들어가 생각하다가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니 고자만 들어가면 그거는 이게 진행형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비주 똥나에 넣어서 물어보면 what are you thinking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말을 먼저 어느 패턴으로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식의 공부를 했나요?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거죠.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우리말 뉘앙스에서 현재 완료도요. have 플러스 pp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헛짓한 겁니다. 왜? have pp를 배워놓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잘 맞아놓고 정작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 문법은요.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연습을 하면 3시간이면 모든 문법이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수를 하고 있고요. 너무들 기가 막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문법은 딱 1시간만 1시간 만에 모든 문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제목이 깃털처럼 가벼운 문법. 문법은요. 문법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멀리서 보고 문법을 가볍게 개념만 알아서 우리말에 써먹어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법 속에 파묻혀 가지고요. 산이 있으면 산 밖에서 저렇게 봐야 산이 보이죠?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문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법 속에 파묻혀 가지고 무슨 문법을 공부하는지 몰랐는데요. 절대어에서 표현하는 그 깃털처럼 가벼운 문법 1시간 내에 끝나는 문법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하죠. 이렇게 쉬운 문법을 배우고도 써먹지 못했으니까요. 현재 완료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서 뉘앙스가 우리말 뉘앙스가 계속되었거나 너 얼마나 이 집에서 살았니? 이런 거요. 완료되었거나 봄이 왔네? 이런 거요. 또 결과 그녀는 미국에 가버렸구나. 그 다음에 경험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 이런 4가지 뉘앙스를 우리말에서 자꾸 인식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have pp 현재 완료구나. 그리고 그게 의문문일 때는 의해 주던 나로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Have you met her?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 당해지는 뉘앙스입니다. 명동성당은 언제 지어졌어? 그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니? 이런 거죠. 되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동태 의비주 돈나에 넣어서 when was the church built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저 건물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면 의문사 주어에 넣어서 의동나에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이거를 김양서 원장하고 더불어서 지금부터 할 겁니다. 데일리 하루에 조금씩만 할게요. 지겨우면 안 되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몇 문장을 해보면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두 패턴,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이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95%를 차지합니다.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그 다음에 그 외 문장이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는 진행형이죠. 이거 진행형은 내가 몰라. 그럼 너 무슨 생각했었니? 그렇게 물어보면 일반 동사는 말하면 되는 거죠. 굳이 3, 4, 5, 6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주어는 몰라. 의문사주어는 알아야 되겠지만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려우면 안 하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비동사, 일반 동사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15시간 집중적으로 연수할 때는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만 집중적으로 하지요. 하고 나면은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절대 영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감동과 놀람과 흥분과 행복의 도가니죠. 동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게 동사 분류에 6개 패턴이 있는데 95%는 뭐라고 그랬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말에서 찾는 연습을 했어야 돼. 이게 산수로 말하면 더하기인데 대한민국은 더하기를 안 했던 거죠. 빼기도 안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영어 사칙, 이것만 하면 셈이 되는 수학의 사칙 연산에 있듯이 영어의 사칙을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비동사는요, 이제 아셨죠?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고요.
일반 동사면 그 이외의 게 모든 게 일반 동사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의문문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의문문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대화는 묻고 대답하기인데 대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일단 질문부터 타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하고 뭔가가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되면 똑같은 비동사 패턴의 평서문은 저절로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고. 의문문이 6PS면 6PA면 평서문도 6PS로 그대로 나열이 되겠습니다. 6PS는 평서문 패턴인데 6 patterns of sentence. 질문의 6가지 패턴이란 말이죠. 자, 제가 조명 때문에 이렇게 손에 검은 게 조명 현상입니다. 이거 더러운 게 묻은 게 아니고요.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영어로 해보면 너 어제 어디 썼어? 그럼 비동사죠. 그럼 앞에서 봤듯이 의비준하로 무조건 넣으면 됩니다.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래서 이거 하면은 Where were you yesterday가 되는 거죠. 그 밖에 동사는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우리말로는 너 어제 어디 썼니? 비동사죠. 너 어제 뭐 먹었니? 일반 동사죠. 우리말로는 개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에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조 주동나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어제 뭐 먹었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위에는 너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yesterday가 되는 거죠. Where were you yesterday?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ere were you yesterday? 비동사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에서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가 am, are, is, was, were를 쓴다는 건 알죠. 근데 우리말에서 비동사 쓰는 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토익 900점 먹은 사람들 비동사 was를 써야 되는데 were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 연습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연습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어는 그걸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는 뭐다? Where were you yesterday가 되겠죠. Where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럴 때는 조동사 이제 여기서 일반 동사는 나머지는 다 아는 건데 조동사를 몰라요. 과거일 땐 did라는 건 배우게 돼 있죠. 조금 있다가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어제 뭐 먹었니? 이렇게 버전 자체가 다릅니다. 자, 비유해서 의비주나 비동사 패턴은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자고요. 의조 정도는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경부선 버스만 타면 그쪽으로 가는 건 다 돼요. 말이 돼. 호남선도 다 말이 돼. 중요한 거는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를 타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죠? 터미널에 가야 되죠. 경부선 터미널, 호남선 터미널 가야 되죠. 그게 뭐래요? 우리말에서 비일 구별하는 연습을 해요. 그게 절대영어의 모든 교재의 첫 단계는 비일 구별입니다. 우리말 문장에서 호랑이가 산속에 있었다, 비. 호랑이가 들판을 달린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영어의 사칙이 나옵니다. 영어의 사칙은 뭐냐면 비일 구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비일 구별. 자, 그러면 비동사 경부선 버스에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면 이게 경부선 버스라고 됐어요. 딱 버스 계단을 올라가면 뭐라 해야 돼? 자리를 찾아야죠. 자리를 찾아 앉는 게 비동사한테 권한이 달려 있어요. am, are, is, was와 5자석밖에 없는데 그걸 찾는 연습을 우리말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녀는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was she last night? 이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어젯밤에 어디 있었니? Where were they? 너는 지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디 있게? Where am I? 내가 어디 있었니? Where was I? 이게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비동사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97%가 거의 안 했습니다. 비동사 못 씁니다. 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실력은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95%가. 문장은 화려하게 알지 몰라도 머릿속에서만 맴맴 도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기성세대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때 영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1학년 1월 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호남선 버스 탔어요. 그럼 호남선 버스에서도 조동사가 좌석을 찾아야 돼. 조동사의 좌석이 7가지 좌석이 있습니다. do, does, did, will, must, can, may, should. 7 또는 8개 조동사 좌석, 버스 좌석이 있는 거죠. 그거 찾는 연습이 조동사 분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6PA입니다. 6 patterns of asking.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개요이기 때문에 깁니다. 길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2문장, 한 문장, 3문장씩 이렇게 해서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을 넘나들면서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덧 어느 순간에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구구단처럼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 패턴 개요부터 얘기할게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가 있다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무조건 의비준하로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비준하.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죠. 근데 여기서 비동사가 어렵죠. 주어와 시제에 따라 하는 연습을 반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교수였나요? 영어로 해볼까요? 뜨하죠. 쉽지만 어렵죠. 이거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0%가 안 됩니다. 90%는 못 합니다. 자, 자, 단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단어는 다 알려드립니다. 교수, 프로페서. 절대로 단어 스페링 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단어 스페링 외우고 영어 해석한 게 대한민국 영어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7가지 착각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그 7가지 착각에 몰입했습니다. 발음도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단어도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는 프로페서죠. 자, 그의 아버지는 교수였나요? 서술어 어떤 거는 뭐죠? 이다죠, 이다. 이다니까, 명사이다니까, 이건 비동사네. 알면 되는 겁니다. 알면 바로 머릿속에서 구구단이 돌아가야죠. 구구단 7, 8, 2, 56이 처음부터 7, 8, 2, 56이 된 게 아니죠. 뭐더라? 7일은 7, 7, 2, 14, 7, 3, 21, 7, 4.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비동사는 위에 비동사 패턴 의비준하가 떠올리면 됩니다. 의비준하. 따라해 보실까요? 의비준하.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죠. 자, 그래서 의문사는 일단 위 칸을 우리말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우리말로 없으면 빼면 되는 겁니다. 의문사는 뭐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란 얘기죠. 자, 비동사는 였나요가 되겠죠. 였나요. 주어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교수가 되겠죠. 왜 이거를 김양수 원장이 나열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영어는요, 이 순서를 몰라요. 머릿속에서는 우주가 뺑뺑 돌아가는데 입속에서는 아무 순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 의문사는 없고요. 비주나 였나요, 그의 아버지, 교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100% 정확하게요. 자, 영어로 해볼까요? 였나요를 하기 위해서는 비동사 표가 떠올라야 되죠. 언제까지? 비동사 표도 그렇고 이 셰익스피어 표도 필요 없을 때까지. 지금 우리 구구단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니까 주어가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는 I도 아니고 U도 아닌 게 다 3인칭입니다. 그의 아버지니까 3인칭 단수겠죠. 3인칭 단수인데 is입니까? was입니까? 였나요니까 쌍시옷이 있으면 과거니까 was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Was his father a professor? 하면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Was his father a professor? 네, 한 번 더요. Was his father a professor?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음도 제가 삽입했습니다. Was his father a professor? Was his father a professor? Was his father a professor? 자, 이거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지금 우리는 공부할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흐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대답은 일단 우리말로 먼저 우리 대답도 형성이 돼. 모든 언어는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일단 아니요, 그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해볼까요? No, his father used to be a professional soldier. No, his father used to be a 듣고 professional 따라하기만 soldier. 해보세요. 이건 좀 공부가 아닙니다. No, his father used to be a professional soldier.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CXPA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뭐죠? 구구단의 위대성은 뭐죠? 셈이 틀릴 리가 없어요. 7, 8이 55가 안 되잖아요. 틀리기가 더 어렵듯이 CXPA의 의비준하를 명확하게 알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습니다. 왜? 기본 골격이 없어서 그 골격을 김양수 원장이 잡아낸 겁니다. 수천만 우리말 문장은 우리말 서술에 따라서 6개 영어로 말할 땐 수천만 영어로 말할 땐 6개 패턴이 있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너희 어머니는 왜 화나셨니?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형용사 하다가 어렵습니다. 자, 형용사 하다를 잠깐 말하기 전에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죠? study죠. 그럼 행복하다는 영어로 뭐죠? happy라고 90%가 말합니다. 틀린 겁니다.
happy는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다자가 들어갔을 때는 다의 부분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be happy 그래야 돼요. I am happy, you are happy, he is happy 해야 행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happy가 행복하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를 I happy 그래야 되겠죠? I happy 그러면 영어로는 나는 행복한 그리고 문장을 마무리를 안 지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화나다도요. angry는 화난입니다. 저 서술어 어떤 거는 화나다죠. 화나다. 화나다인데 화나다는 두 글자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 중에 장소에 있다, 명사이다는 쉬운데 형용사다가 우리말로는 거의 일반 동사하고 똑같은데 영어로서는 완전히 호남선, 경부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화나다는 뭐예요? angry가 아니라 be angry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난 angry니까 이거는 형용사다, 비동사. 그래서 패턴을 또 올려야 되겠죠. 의비준화 패턴 올려서 자, 우리말로 한번 먼저 채워봅니다. 의문사는 뭐죠? 왜가 있죠. 아까는 없었는데 비동사는 뭐 나셨니든 셨니든 요 부분이 되겠죠. 주어는 너의 어머니가 되겠죠. 나머지는 화난이 되겠죠. 화난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해봅니다. 똑같이 이제 다 알죠. why, 셨니가 좀 어렵다고 치고요. 또 비동사표가 떠올라야 되겠죠. 너희 어머니가 3인칭 단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was을 쓰려고 그랬는데 was을 쓰면 함정입니다. 쌍시옷이요 우리말로 95%가 과거입니다. 그러나 5%는 현재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 왜 화나셨니?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지금이죠. 속지 마십시오. is를 써야 되는 거죠. 굳이 과거를 하려면 화나셨었니? 그러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말로는 너희 어머니 어제 왜 화나셨어? 예, 똑같이 현재하고 쓰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만 정확히 써야 미국 사람들 앞에 정확히 그게 전달이 되겠죠. Why is your mother angry가 되겠죠. 자, 의문사가 앞에 있으면 뒤를 무조건 내려 읽습니다. Why is your mother angry? 의문사 육하원칙이 없으면 무조건 뒤를 올려 읽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인도네이션. Is your mother angry?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Why is your mother angry? 한 번 더. Why is your mother angry? 자, 의문사 없이 해볼까요? 너희 어머니 화나셨어? Is your mother angry? Is your mother angry? 하면 되는 거죠. Why is your mother angry? Why is your mother angry? Why is your mother angry? 자, 이것도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길에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나시죠? 화 안 나시겠어요? 어머님이? 한번 볼까요? Because my father lost money on the stree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Because my father lost money on the street. Because my father lost money on the street.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비동사. 내친 김에. 내 지갑이 왜 이 책상 위에 있었나요? 서술어 어떤 꼴이 뭐죠? 있다죠. 자, 어구 연습하고 해볼까요? 내 지갑, my wallet. 그 다음에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죠. 책상 위에는 on the desk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의비준화인데 이제는 이제 한글을 빼고 바로 해보죠. 점점 표를 줄여야 됩니다. 6PA는요, 절대 영어의 6PA는 6PA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9구단을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9구단 속에 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7, 8이 뭐더라? 7, 7, 7, 24 이겁니다. 그래서 점점 9구단을 없앴듯이 우리가 표를 점점 지금 한글도 벌써 두 문장 하고 벌써 없애고 바로 해보자는 얘기죠. 자, 내 지갑이 왜 이 책상 위에 있었나요? 왜? 의문사 뭐죠? why죠, why. 자, 비동사는 표가 또 올라가죠. 자, 내 지갑이 주어니까 my wallet이 주어니까 그죠? 내 지갑이 주어니까 is입니까? was입니까? was가 되겠죠.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실까요?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한 번 더.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하면 되죠.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Why was my wallet on this desk? 자, 가상의 대답. 당신 지갑이 왜 여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난 몰라요. 이런 말이죠. I don't know why your wallet was here. I don't know why your wallet was here. I don't know why your wallet was here.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 패턴을 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비동사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 의문문은 이 순간에 수령한 겁니다. 수령. 학을 끝낸 겁니다. 나머지는 부단히 연습을 하면 되는 1%의 학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6PA의 1PA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를 차지합니다. 비동사 패턴이. 비동사 패턴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습만 하면 됩니다. 전 그래서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영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은요, 50분 수업에서 5분 이상을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5분만 강의하고 45분 동안은 학생들이 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요, 그렇게 무수히 많이 복잡하게 공부할 게 없습니다. 떠듬 말도 못하면서 무슨 시험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냐 이거죠. 뭔가가 잘못됐죠? 그건 뭐 나중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고요. 이게 어느 천년에 국가까지 전달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디 위정자들께서 그리고 또 교육 행정가들께서 교사님들께서 부디 봐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애들 쓸데없는 공부, 우리만 해도 쓸데없는 공부를 여지껏 했는데 우리 애들 똑같은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느끼고 좋다면 개선을 과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 의비준안 끝냈으니까 70% 수천만 문장의 70%는 바로 이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에 의해 전혀 100% 정확하게 구사됩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 아닌 게 일반 동사죠. 패턴은 의조 주동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동사만 잡아채면 되는 겁니다. do, does. 주어가 현재이면, 시제가 현재이면서 주어가 I나 U나 복수면 do를 쓰면 되는 거죠. 현재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를 쓰면 되는 거고요. 과거면 did를 쓰면 되고, 먹었니? 그러면요. 먹을 거니? 그러면 will을 쓰면 되는 거고요. 먹을 수 있니? 그러면 can을 쓰면 되는 거고요. 먹어야 하니? 그러면 must 써야 되는 거고요. must와 should는 똑같이 야한이지만 should는 도리에 가까운 거고요. must는 좀 딱딱한 규칙에 가까운 거고요. may는 어떠한 허가에 기준하는 거이고요. 이것만 잡아치면 영어의 70%가 수천만 문장의 70%가 자유인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어렵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길을 실종한 상황이죠.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제 그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까? 보자마자 참석해야 합니까? 으뜸 꼴은 참석하다죠.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참석하다는 attend고요. 그 미팅은 the meeting이고요. 단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일반 동사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뭘 떠올려요? 의조 주동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똑같이. 언제까지? 필요 없을 때까지. 의문사는 뭐죠? 언제가 있죠.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는 게 거의 많아요. 자, 이것은 의무가 있죠. 의무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주어는 뭐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말은 생략되어 있는 게 나나 너는 생략하잖아요, 보통. 근데 영어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내가 되겠죠. 우리가 되든가. 그러니까 동사는 참석하다가 되겠죠. 참석하다. 나머지는 그 미팅이 되겠죠. 이제 영어로 나오는 대로 이제는 알아요. 만만해요. 언제, when이고. 의무는 표 없어도 떠오르죠. 의무는 뭐예요? 무조건 must죠. must, when must we 또는 should 해도 돼요. 뭐 must 써야 되는데 should 썼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꼭 must, 그건 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영어를 진행을 할 때요. 제발 대충 하자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대충 합시다. 3인칭 단수에 she goes, goes 안 붙여도 됩니다. 대화할 때 들리지도 않아요. 대충 하자는 얘기예요. 입을 벌리자는 얘기예요. 대충이라도. 그게 저의 주장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멘탈 프로그램이 너무 강력합니다. 한 50%에서 70%. 두 가지 멘탈이 뭐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해 더 해야 돼.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거 I am a boy를 배웠으면 I am a boy를 말하는 그런 환경을 내가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수하면 어떠냐?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할 때 실수하면 우리가 막 화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감하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대충 하자. 네, 대충 하십시오. 뭐 must가 됐든 should가 됐든 뭐 누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참 그 사람이 한심한 사람입니다. 말입니다. 말. 의사 표현이고요. 의사 표현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틀리고 맞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When must we, 그 다음에 attend, 그 다음에 the meeting이 되겠죠.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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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봅니다. 우리는 오후 3시에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자, 하나 예문 더 들어볼까요? 그들은 어제 무엇을 하였나요? 여기서 하였나요? 뜸꼴은 하다인데 형용사 하다가 아니죠. 동작의 하다죠. 동작의 하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의조동사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자, 의문사 우리말로 무엇? 조동사는 뭘까요? 아, 과거구나 이거죠. 그 다음에 주어는 그들은이죠. 동사는 하다죠. 나머지는 어제가 되겠죠. 이제 영어로 합니다. What? 과거니까 과거는 뭘 쓰죠? 조동사 표 떠올려야 되겠죠. Did they do yesterday 하면 되죠. What did they do yesterday 하면 됩니다. What did they do yesterday? What did they do yesterday? 한 번 더요. What did they do yesterday? 한 번 더요. What did they do yesterday? 네, 가상의 대답을 해봐야죠. 그들은 어제 다음 달 판매 계획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They discussed the sales plan for next month with each other yesterday. They discussed the sales plan for next month with each other yesterday. They discussed the sales plan for next month with each other yesterday. 그녀는 왜 그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다가 hate겠죠. 자, 비동사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패턴. 자, 이번에는 한글 빼고 또 바로 해볼게요. 왜? why가 되겠죠. 자, 조동사가 어려운 겁니다. 자, 대한민국 영어를 신경 쓰는 분들 중에서 95%가 이게 안 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요, 우리 애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한 문장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 피자 좋아하니? 영어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do you like 피자는 뭐 어떨결에 나와요. 그런데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니? 영어로 해봐. 그러면 does your mother가 나와야 되는데 does가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95%가 does가 안 나옵니다. 이제 장담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 영어는요 90%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절대영어입니다. 그거를 바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절대영어 15시간 학생들 기준으로 충분합니다. 어른들은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학생들하고 순발력이 차이가 납니다. 7, 8이 56이 바로 나오는데 7, 8이 하고 어른들은 테이프가 끊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배로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봐야 150시간 일주일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10배로 더, 그래봐야 한 달, 6개월 안에 어떤 어르신들도 다 영어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동사가 뭐예요? 3인칭 단수의 현재구나. 이걸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does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e hate him. Why does she hate him? 하고 영화 대사처럼 말할 수 있겠죠. Why does she hate him? 한 번 더요. Why does she hat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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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상의 대답은 그녀는 그의 너무 완벽하고 깔끔한 성격에 질린 듯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She seems tired of his perfect and neat personality. She seems tired of his perfect and neat personality. She seems tired of his perfect and neat personality. 자,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암산으로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쓰면서 속으로 공부한 게 큰 원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쓰면서 하면은 그건 또 말로 해야 되는데 이중 공부가 됩니다. 절대로 쓰지 마시고 암산으로 하시고요. 스페링이고 문장이 우리가 시험 볼 일이 아닙니다. 대충이라도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그러나 두서없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절대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25 강좌가 잘 돼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또 데일리 절대 영어로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한 공부는요, 절대영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절대영어 홈페이지는요, 김양섭 이니셜을 그대로 땄습니다. kysenglish.com입니다. 절대영어 홈페이지는 125 강좌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5부분, 6부분으로 나뉩니다. 도입, 입문, 기본 1, 기본 2, 심화 1, 심화 2로 나눠져 있고요. 도입은 지금까지 말한 절대영어 어떤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하는 2시간 특강을 8강좌로 나누어서 한 거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입문편부터 영어 사측에 대해서 12강좌를 통해서 공부할 거고요. 기본 1은 영어회화 1PA에서 2PA로 36강좌가 진행됩니다. 기본 2는 영어회화 3P에서 6PA 27강좌고요. 심화 1은 평서문의 6PS에 대해서 15강좌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2는 영어 문법을 완성하죠. 27강좌. 아주 영어 문법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쉽게 편안하게 바로 우리말에 정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25강좌이면서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영어 홈페이지 125강좌를 공부하신 분들은 놀람과 감동과 어떤 전율과 행복을 아주 만끽합니다. 영어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하지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길었고요. 내일부터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상입니다.